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FSD V12.3를 리뷰를 계속 할 거고요. 근데 하기 전에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버 트럭에 넣으면은 이게 또 말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여튼 4680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을 주당 한 1000대, 그러면 1년 한 52,000대 수준의 이제 양을 4680 배터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 그래서 이거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해보면 6GWh가 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은 양산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80을. 물론 뭐 여기에 또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회사 내부 아니면 잘 모르고 계속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밝혀진 거 보면 수율 낮은 그 라인은 결국 테스트 라인이었고, 회사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건 알기 어렵지만 이 정도 규모에 왔다라고 보면은 저는 양산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버 트럭이 전량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충 그래도 생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계속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건 밝힌 거죠. 배터리가 바틀렉이 아니라고. 철판 찍는 게 의외로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바틀렉이 아닌데 한국적 언론은 배터리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너무 국뽕에 너무 예, 지금 이 정도면 테슬라도 만들 수 있고 너무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색깔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이 정도라면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사이버 트럭 한 10만 대 수준이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더 공식적인 입장이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테슬라가 얘기한 대로 배터리가 절대 바틀렉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이고, 원통형도 그리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서 이렇게 생산을 잘 하나 봅니다. 결국은 저는 테슬라가 웬만큼 그걸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의 협상에 있어서 참 테슬라하고는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라면, 왜냐면 한 두세 달 전에 뭐 1000만 개인가 2000만 개 뭐 넘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늦어졌지만, 시작은 늦어졌지만 지금 양산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무난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여기서 확장하는 거는 꽤 램프업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본인들도 배터리가 아니라 딴 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가봐야 아는 거지만 테슬라는 그동안 보여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델 Y 가격을 4월 1일자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계속부터 하고 있었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중국도 그에 준하는, 근데 아마 환율을 고려하면 저보단 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 상승이 있고요. 한 1000달러,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재고를 보니까 재고 레벨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다른 모델들은 바닥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지금 재고 레벨이 다 떨어져 있는데 Y는 높은 편인데, 근데 이거는 가격이라든지 수요 공급,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도가 많은지, 그리고 계절적 특성 변수가 많죠. 일단 올린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이것도 빨리 사게끔 1분기가 가기 전에 또 수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옛날에 비하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가격을 많이 할인해 줬습니까? 근데 뭐 1000달러에 저한테도 막 슈퍼차저를 좀 더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한 5000? 이 정도? 그리고 뭐 각종 크레딧, 좀 프로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퍼럴 코드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프로모션들은 꼭 챙겨서 차를 사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참 시가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폭풍 가격을 깎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내연기관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여러 가지 사이드로 주는. 그래도 테슬라가 직접 하는 거라서 저는 테슬라의 방식이 여전히 더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회사가 직접 하는 거고 중간에 딜러가 없이 저는 이제 다시는 딜러하고 실갱이하면서 차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테슬라를 사게 된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현대기아차. 이것도 중요하죠. 결국은 조사를 봤더니 리콜 터지나 안 터지나 이거 왜 안 때리나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 맞았습니다. NHTSA가 결국 이거 리콜을 때렸고요. ICCU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4만 7천 대 EV6도 해당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집에다가 OTA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건지 딜러한테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와 연합한다 할지라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이 모든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구동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에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 회사가 다 만들어도 쉽지 않죠. 너무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잣들을 내세워서 물론 안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모든 프로덕트가 100%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화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여력을 스페이스를 좀 둔 다음에 차를 계속해서 그걸로 고쳐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처럼. 저도 리콜 몇 번 맞았지만 테슬라 간 적은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리콜들이 메일이 오기 전에 이미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형 시스템이 아니면요, 그걸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연합한들 플랫폼이 깔려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를 하죠. 그래서 전혀 경쟁이 안 되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고 테슬라를 철저히 벤치마킹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회사들하고도 지금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트레이닝한 이 셀프 드라이빙의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게 되면은 이 위력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게 지금 미중 갈등으로 트레이닝하는 슈퍼컴퓨터들은 못 사지만 구동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높은 걸 요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결국 안 좋기 때문에 이 협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저기도 변수가 많은데 내연기관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중국 회사가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철저히 엔비디아하고 좀 협력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도 가더라도 또 다른 예도 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GM 포드 현대도 그렇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가 침투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GM은 심지어 다시 끊어버렸죠. 자체 개발한다고. 그거 겨우 뚫었는데 그거 다시 끊겼습니다. GM은. 그런데 자율주행을 엔비디아랑 같이 잘하겠다고요? 이미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숱하게 과거에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숱하게 쌓여 있는데 뭐가 경쟁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없다. 그리고 리콜은 직접 딜러십으로 가셔서 저는 이것도 싫습니다. 집에서 알아서 소프트웨어로 고쳐줘야지. 뭐 기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갈러 가야죠. 근데 지금 메인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그것도 결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게 소소하게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12.3 버클리에서의 모델 X의 FS 베타입니다. 놀랍더라고요. 개입 한 번 없는데 이 복잡한데 학생들이든 사람들이든 많이 지나가고 이놈의 산길이 그 AI 드라이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참 이 성능이 대단하구나. 사람 지나가는 거 보는 거라든지 이게 더 대응이 깔끔해진 것은 뭐 지겹도록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라운드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선이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잘못 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길들이 여기 되게 애매합니다. 사람 엄청 돌아다니죠. 차들도 오만 군데서 워낙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참 여기 올 때마다 사람도 운전하기가 깝깝한데 이런 데를 지나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라운드바웃이 나오는데 저쪽에서도 차가 오죠. 이게 넓고 이게 중간에 얘가 서버리면 옆에서 이제 끼어 들어오시는 분들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 전번이었으면은 쉽지 않죠. 그냥 얼어버린다든지 그냥 확실히 진보한 걸 느끼고 있고요. 여기 와서 테스트하니까 더 그렇죠. 여기서 파란불인데 눈치껏 좌회전. 근데 이거 부닥치는 거 아닌가? 좀 쫄깃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노란불에서 사람같이 그 타이밍 봐서 들어가는 거는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여기 기숙사인데 그쵸. 옛날에 저기서 총기 사고가 요 도로에서 참 여기가 그렇게 안전한 동네는 아니죠. 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앞차가 저걸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걸 따라서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예전같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차가 저렇게 하면은 금방 그걸 모방해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 복잡한 데에서도 개입 한 번 없이 결국은 점심때 배가 고파서 국밥집까지 가는데 무리 없이 정말 너무 잘 가더라고요. 다시 보더라도 여긴 동네길 중 난이도가 극상이죠. 그러니까 이면 주차라든지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이런 데서는 사람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 정말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야 이건 참 사람 지나가고 저 앞에 공사 저게 일로 오면 어떡하나. 그 지도상 보고 여기서 좌회전이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저기를 만약에 지나가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에 저러고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내비게이션 바꾸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좌회전에서 내려갔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물체들 같은 것도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피해갑니다. 길 가다 보면은 콘이 쓰러져 있거든요.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데. 저 콘 밟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묘하게 피해 가더라고요. 살짝.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버클리에 와서도 방지턱은 다 쓰고 웬만한 물체들을 인식하는데 파톨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과거 얘기한 것만큼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파톨이거나 뭔가 문제가 확연히 있는 거는 확실히 피합니다. 근데 그런 게 차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애매하게 있는 것들이 차에 데미지를 더 크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인식이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쁜 상황이 아닙니다. 저렇게 막 언로딩도 하고 그러면 차가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공사 구간 같은 것들, 물체들, 조그만 거, 콘 여기 쓰러진 거, 지금 살짝 스티어링 휠을 살짝 이렇게 탁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모델 S랑도 이제 충분히 이제 뒤에 좀 첨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모델 X에 대해는 하드웨어 4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근데 뭐에서 더 차이가 오냐면은 제 생각인데 여기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 번 진짜 놀래게 하네요. 차가 그냥 서 있으면요. 그거를 무한정 깝깝하게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세팅이 좀 공격적이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피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쪽 시내는 정말 길이 더 애매하고요. 이상한 폴들이 다 서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진짜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번쯤은 예, 디스인게이지먼트 일어날 법도 한데 안 일어났다라는 것에 놀랍고, 모델 S는 이 GPS가 하드웨어 3에 들어간 GPS가 4보다 덜 센시티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자꾸 이야기가 꼬이는데 방금 전에 실수할 뻔했죠. 근데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안 그래도 GPS가 나왔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이 이때 약간 리라우 비슷한 것 같은, 그러니까 위치가 GPS 위치가 조금 튀는 듯한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HD 맵을 안 쓸 뿐이지 맵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V12임에도 불구하고 맵 데이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헤쳐나가긴 하는데 맵에서 정보를 이상한 걸 주게 되면은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드웨어 4가 더 3보다 더 좋아서 금방 제 위치를 찾아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다가 더 발전된 인공지능 때문에 아까는 그렇게 이상한데 안 갔지만,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모델 S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거기서는 헤맵니다. 그래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운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차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역시 좋은 거를 껴야지. 여기서도 보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세워주더라고요. 차 세울 데가 이게 없어서. 하여튼 디스인기지먼트 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모델 S를 보실 텐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쉽지 않은 고속으로 하이웨이에 갈아타는 건데요. 여기서 결국 V12여도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길이 합쳐지는데 그 라인이 불분명한 때가 이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합쳐지거든요. 근데 라인을 하나로만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저차 그 사이에서 엉키면서 그걸 뚫고 가기가, 그 워낙 고속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직진을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 하이웨이를 타고요. 근데 그쵸? 쫄아서 잡았는데 결국 저 아까 옆에 붙은 차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엄한데 하이웨이를 계속 타고 갔어야 되는데 나왔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를 안 되니까 이제 리라우트를 하려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다가 뒤에 차가 확 오는 거 보고 제가 여기서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얘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는 그 합쳐지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항상 그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나와서 다시 켰습니다. 그 뒤로는 굉장히 잘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거리를 가더라도 한 번씩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빈도가 이제 많이 줄어졌다라는 거는 동의하나, 그래서 저희 100%는 믿으면 어쩌다 한 번이 사고로 이어지긴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타는 거는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같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처음에 거기 실패했었어도 GPS만 바로 잡혔어서 제대로 된 라인을 타던가 리라웃이 제대로만 됐으면 되는데, 현재 위치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꼬인다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저기서 그냥 하이 탈 때 그럴 것 같으면 개입해서 제가 넣거든요. 제가 너무 믿었나 봅니다. 참 친구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쓰면 쓸수록. 어떤 때는 얘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차가 뻔히 막혀서 된통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 하이를 안 타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데 모델 X로 하면 어떨지 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 S로 버클리를 테스트를 못 해봤네요. 그럼 복잡한 데를 또 들어가면 어땠을지도 또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게 느껴집니다. 더 오래 쓰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뭐 디스인게이지먼트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 기회로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변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위치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정밀 맵을 안 쓸 뿐이지 다 5만 가지 데이터를 다 핸들링한다. 그 외에는 참 차선 바꾸고 이런 것들 보면 참 잘하는데, 그래서 맹신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잘 도와주고 있고 전보다 확실히 진보한 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요즘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죠. 그래서 영상도 자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쓰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운전도 너무 편하고 인공지능의 위력을 이렇게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웨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영상엔 담지는 않았는데 로드레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미친 듯이 그냥 막 누구를 받을 듯이 뭐가 감정에 상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 하이웨이 상에서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FSD 베타를 적극 추천합니다. 좀 이렇게 칠링 하면서 운전하는 게 어떤지, 좀 얘한테 맡기는 게, 그래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얘한테 맡기는 게 확률적으로는 안전해지지 않을까. 물론 관리감도 꼭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밟는다든지 누굴 받을 듯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미국 도로에, 특히 서부 하이웨이 이렇게 많은지 아찔한 순간을 몇 번 최근에 봐서. 근데 얘한테 맡기면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안전운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또 다음에도 모델 X로 샌프란을 가야죠. 샌프란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도시 내에서, 샌프란 근처 갔는데, 제가 눈에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선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좀 빡세게, harsh하게 모델 X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좀 있으면 또 웃긴 게 하나 생깁니다. 이제 정지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 맵도 지금 제가 배속을 걸어서 그렇지 하드웨어 4가 반응이 더 빠릅니다. 이런 맵을 불러들이거나 위치 정보, 아까 계속 강조하는. 그리고 지금 돌리죠. 이게 왼쪽에 이런 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들이 있는데 이게 차에 달뚱말뚱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거 어떡하, 시겁했습니다. 오른쪽 차랑 부닥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에 너무 이런 식물들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얘가 가다가 보면은 요런 짓을 몇 번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직선으로 갈 때는 결국 이 요크를 정상으로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게 몇 번, 워낙 길이 폭이 좁고 옆에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일부 물체들이 차에 너무 근접하니까 스면은 요크를 저렇게 확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웃겼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